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5-1-4 수정란이 개체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수정란이 개체로 발생되는 과정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수정란이라는 그 개념을 먼저 차곡차곡 쌓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수정란에서의 수정이란 말뜻은요, 바로 정자와 난자 같은 생식세포가 결합하는 것을 바로 수정이라고 해요. 따라서 이 수정란이라는 것은요, 생식세포가 수정되어 한 개의 세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동그란 알같이 되었다라고 해서 수정란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때 수정란의 염색체 수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옆에 그림을 살펴볼게요. 사람으로 따져보면은 엄마, 아빠는 모두 다 46개의 염색체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때 감수 분열을 통해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정자는 몇 개? 23개, 난자도 몇 개? 23개의 염색체 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한 개의 수정란이 된 거니까 23 더하기 23 하면은 46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엄마, 아빠의 염색체 수와 수정란의 염색체 수가 46개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보면은 수정란의 염색체 수는요, 바로 염색체 수가 부모의 체세포와 같아진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같아진 수정란이 바로 체세포 분열을 반복해가지고 자손이라는 개체가 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 수정란의 체세포 분열, 바로 발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란의 발생 과정을 보면은 수정란은 체세포 분열을 반복하면서 세포 분열을 반복하면서 세포수를 늘리고 조직과 기관이 발달하여 개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발생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 발생에는요, 특징이 있는데 바로 나날이라는 것이에요. 수정란 초기에는 나날이 진행되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은 세포 분열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체세포 분열이 반복되어 세포수가 또 늘어나면 이 여러 가지 세포들은 특징에 맞게 여러 조직이나 기관 등으로 형성하고요. 따라서 결국 사람과 같은 개체를 형성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근데 이때 나날에 대해서 아까 말을 했었는데 나날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빠르게 초기에 엄청 빠르게 반복하는 체세포 분열을 말해요. 자,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에서는 한번 분열 과정을 거치면 간기라고 분열을 하기 전에 기다리고 영양분을 비축해두고 세포가 커지게 냅두는 그 기간인 간기가 존재한다 했었는데요. 근데 이 나날 과정에선 사실 그 간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세포 분열을 하지만 얘네가 계속 쉼없이 반복하는 거야. 언제까지? 일정한 시기가 될 때까지. 그때가 바로 포배인데요. 자, 나날 과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수정된 직후에는요, 바로 난자의 핵과 정자의 핵이 두 개 동시에 존재하다가 한 개의 핵이 된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한 개의 세포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얘가 바로 체세포 분열을 했더니 두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겠죠. 한 번 분열. 1회 분열이라고 할까? 한 번 분열이었을까? 문제 없으니까 1회 분열이라고 할게요. 자, 한 번 분열을 했을 때 한 개에서 두 개로 세포가 늘어났죠. 그때를 우리는 이세포 배라고 합니다. 선생님, 근데 이세포라고 안 하고 왜 배라는 말이 붙어요? 바로 이 나날 과정을 통해서 이 빠르게 반복하는 이 나날, 바로 이 수정란 자체를 우리는 배아라고 부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세포 배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분열이 진행되면은, 자, 이 두 개가 쪼개져 하니까 바로 4개가 되겠죠. 그래서 4세포 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은 4개가 각각 2개씩 쪼개지니까 8개의 세포가 되어서 8세포 배가 되고요. 이런 과정을 반복해가지고 32개에서 약 64개까지를 우리는 상실배라고 부르고, 그 이후에 엄청 많이 만들어졌는데 요 사이 공간에 이렇게 비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할강이라고 빈 공간이 만들어지고 주변에 이렇게 긴 띠가 둘러지게 되는데 이 형태를 바로 포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포배가 된 이후에 자궁에 착상을 하는 거죠. 이때 착상에 실패하게 되면은요, 아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배아 상태로는요, 태아라고 부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착상을 하지 않으면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정란이 갖고 있던 모든 에너지를 이렇게 포배가 만들어질 때까지 쉼없이 빠르게 체세포 분열을 하는데 그것을 나날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날의 특징을 잘 봐두셔야 되겠죠. 자, 나날의 특징에다가 별표 빵빵 쳐주시고 자, 같이 볼게요. 체세포 분열이지만 분열 후에 생긴 딸세포의 크기가 커지지 않아요. 그리고 세포 분열을 빠르게 반복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왜 커지지 않는다고 표현했냐면 지금 보면은 한 개의 배아의 모양이 똑같잖아요. 이 세포 배에도 안에 2개의 세포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전체의 크기는 지금 어떤가요? 변한가요? 변하지 않나요? 변하지 않죠. 즉 결국 배아의 크기는 처음 수정란의 크기와 포배기가 될 때까지의 크기가 전혀 변함이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딸세포의 크기는 커지지 않고 어찌 보면 한 개 한 개의 딸세포는 점점 크기가 줄어드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컸는데 나중에 포배기 때 보면은 이렇게 전만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딸세포 크기 자체는 사실은 커지지 않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세포 분열을 했다는 게 특징이고요. 이렇게 나날이 진행될수록 세포 분열의 수는 증가하고요. 세포의 각각의 크기는 점점 감소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크기로 그려줬어요. 나날 결과 세포의 수가 늘어나도 배 전체의 크기는 수정란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체 크기, 배아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자, 이때 용어 하나만 더 기억해 줄게요. 아까 말했던 이 딸세포 이 자체를요, 각각의 세포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세포 각각의 크기, 이런 것을 다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할구라고 표현할 거예요. 할구. 뒤에 형성평가 문제를 보면은 할구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세포 한 개를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하냐면 이렇게 세포 한 개, 이것을 할구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착상을 한 다음에는 좀 정상 속도로 점점 세포 분열의 속도가 느려져서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이렇게 태반이 형성돼서 양분을 받아 먹으면서 개체가 형성됩니다. 이때 개체가 형성될 때는 기관이 형성돼야 되겠죠? 자, 발생 과정에서 각 기관이 만들어지는 시기와 완성되는 시기는 굉장히 달라요. 자, 아래 그래프는요, 사람의 발달 시기인데요. 대표적으로 중추신경계 먼저 봐주세요. 중추신경계는요, 굉장히 초반부터 만들어져요. 굉장히 초반부터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태어날 때까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기들 모양 엄마들이 이제 초음파 검사 같은 거 할 때 사실 애들의 모양이 처음에는 되게 작아요. 그래서 사진 찍은 거 보면은 거의 뭐 올챙이처럼 생겼어. 선생님 지금 그림을 올챙이처럼 그린 거 맞니? 약간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요 뒷부분 있잖아 얘들아. 여기 이게 너희들 척추뼈야.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중추신경계가 만들어지면서 쭉 태어날 때까지 완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나서 막 촉감놀이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경험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중추신경계가 점점 크면서 완성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 눈도 있잖아요. 태어날 때까지 완성이 안 된 거. 이 눈 또한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보듯이 이렇게 뚜렷하게 볼 수 없다고 해요. 특히 색깔도 구분할 수 없고 명암만 이렇게 구분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의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애기들 위에 항상 뭐가 달려있어요? 모빌 같은 게 달려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눈의 운동과 시신경을 되게 자극해준다. 이렇게 자극한다는 건 나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발달을 촉진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이 이 배아로부터 수정란, 즉 이 배아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그마한 수정란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산만한 한 마리의 개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수정란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에 따라서 수정란의 발생 과정인 개체로 발생되는 과정을 보았었어요. 이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수정란의 정의와 수정란의 염색체수, 그 다음에 나날 과정과 나날의 특징들을 좀 봐주시길 바랄게요.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